네, 동아일보 양정우입니다. 세미나를 발제를 해달라고 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평창이 유치 단계부터 또 개최할 때까지를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나왔던 문제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그것도 이제 그걸 발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문제점을 짚는 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평창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으로 평창은 좀 잘 치러진 대회입니다. 잘 치러진 대회고 또 외신에서도 아주 괜찮은 올림픽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이제 평창 유치가 처음 시작됐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이제 약간의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은 다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동계 아웃몰이 아시아 경기 대회가 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OCA 총회가 있었는데 OCA 총회에 김진선 지사가 공로명 그때 전 주일대사를 모시고 날아온 겁니다. 아웃몰에 날아왔어요. 왜 날아왔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OCA에 있는 그 인물 한 인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니네 한국은 왜 이런 일을 하냐 진짜 짜증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OCA 회장인 쿠웨이트 그 회장이 동북아시아 아시아 3강인데 김은용 회장이 나가면서 부회장이 없어요. 동북아 부회장은 그때 홍콩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 홍콩 그 위원한테 당신 잠깐 빠져라. 당신은 어차피 다음에 하면 되니까 한국을 동북아 부회장으로 넣자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해 공작이 들어온 게 김진선 그 도지사께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김은용 회장께서 뒤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홍콩의 그 동북아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IOC 위원이었거든요. 그러면 표가 날아간다라고 해가지고 김진선 지사를 해가지고 뒤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 이현철 회장 시키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로비를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김은용 회장은 자기 IOC 부위원장 선거 나가고 평창 찍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뭔가 이제 대회를 유치할 때 그러니까 왜 대지회를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개념, 그다음에 이렇게 목적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든 것이죠. 그렇게 무작정 뛰어들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이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던 3수 끝에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모 방송이 이건희 회장을 건들면서 좀 약간 비판적으로 비판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세 번째 만에 저희가 이제 유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유치를 하면서부터 이제 또 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원래는 평창에 하려고 했는데 강릉도 하자. 또 저기 원주도 하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계속 이제 결국에 이제 아까 우리 임원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개폐식장 원래는 강릉 쪽에 지어가지고 경기장에서 짓고 거기서 그냥 계속 보존하는 식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평창에서 무슨 소리냐 평창올림픽인데 어떻게 강릉에서 이렇게 하느냐 결국에 이제 다시 감정설이 들어가고 평창에 지어지게 됐는데 근데 지어지게 된 그게 단서가 이제 조건이 있었죠. 짓고 붙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평창이 니네 거기다 지어지긴 하는데 짓고 그냥 부숴버리자. 할 용도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개폐시장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전문가들이나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 평창 거기 지어봤자가 다 없애버려야 될 그 수도 있는데 굳이 평창이나 이쪽에 다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뭐 서울에서 하자 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15일만 하는 그 경기장이 200억만 들이면 되는 건 2천억짜리 경기장이 200억만 들이면 되는데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도 평창과 이제 강원도 쪽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평창올림픽인데 그러면서 또 유야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언론도 계속 비판했거든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쓰느냐라고 비판을 계속 했지만 결국엔 또 그냥 지나가게 됐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 이제 원래는 평창이 이제 모든 걸 평창이 유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다 모두 하겠다. 정부를 조금만 더 봐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결과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다 이제 정부가 따는 셈이 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유치를 하는 것을 할 때 자신들의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나 아니면 또 그 지역의 장의 어떤 정치적인 야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뭔가 국가적으로 이제 이게 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달려든다는 것이죠. 무작정 달려들어 놓고 나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럼 그 조정 과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죠. 왜? 우리가 따왔는데 왜 너네가 뭐 하느냐라는 식으로 하던 그런 어떤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또 이제 그렇지만 성공한 데인데 저기 다른 데에서 찾지 못했던 어떤 성공한 요소를 한번 찾아보자면 기사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 기사를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쓰라고 할 때는 좀 조지라고 쓰라고 했어요. 교육부에서 예산을 줘서 학생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랬더니 전문가들한테 물었더니 왜 그러냐. 아주 좋은 기회다. 이 자라나는 세대가 이 글로벌한 이벤트를 볼 기회가 있겠느냐. 이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사가 저 뒤에 좀 잘렸지만 좀 약간 긍정적으로 썼는데 지금 이 평창을 본 세대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아까 말했듯이 영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동계올림픽을 보는 시각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개최의 성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느꼈다는 거죠.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이걸 느꼈다는 점에서는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성과는 물론 사회 간접자본 나중에 까면 되지만 이것은 진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그냥 하루 생활권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아침에 9시에 이제 아줌마들이 한 8명이 9시에 전철을 타고 강릉을 갑니다. 거기서 바닷가 보고 해안사를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후 5시 3시 열차 타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저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돼버린 거죠. 아주 그런 면에서는 이 KTX가 주는 강원도에 주는 효과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동아일보가 쓴 결산 계산된 흑자라고 하고 후원 물결이 넘쳤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흑자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다 뭐라 그러죠? 팔빛으로 가지고 짜낸 건데 아무튼 흑자라고.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벌써 정선 경기장을 놓고 지금 가령항상 해야 되냐 안 해야 좀 싸우고 있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우리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유치 단계부터 과연 이것을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일단 하고 보자 하고 유치하고 나면은 우리가 했는데 왜 자꾸 옆에서 내가 끼어드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잡느냐 그런 건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스포츠 오늘 지금 진짜 역사적인 남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스포츠와 정치 그때 이제 장홍 위원장이 와서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 정치가 먼저 해결돼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북한에 참가하는 것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또 스포츠와 정치에
스포츠로 남북 관계를 푼다는 건 천진난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도 있고 그렇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에 정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스포츠가 없으면 정치도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크다. 이제 그 점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면은 이런 지금 드러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누가 고민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스포츠 학자, 스포츠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유산도 어떻게 써야 될지, 남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때 아까 임번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뭐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내고 그리고 근거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전문가 그룹을 형성을 해서 그 전문가 그룹에서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체육학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좀 자꾸 발언을 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정치인들 뭐 이야기했는데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선거에 되고 안 되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또 이 해결하는 게 많아요. 그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도장 찍으면 법이 바뀌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스포츠 전문가 그룹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 정치인들을 좀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치인들의 성향은 표를 따라가지만 자꾸 우리 전문가 그룹들이 나서서 설득을 하면 또 그게 이치에 맞고 하면 또 그 정치인들은 또 같이 동조해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우리가 문화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오늘 발제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